话呀，不是，规划得有钱呐，这那么容易吗？你老觉得非得去世界杯干嘛？又不是没去过，去了不也被人打回来，打回来不还是骂吗？不一样吗？一会儿。 우여곡절 끝에 3차 예선 티켓을 따낸 중국은 만만치 않은 팀들과 한조가 됐는데요. 현재 전력으로는 월드컵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국 대표팀의 이방 감독과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더 많은 귀화 선수를 영입하길 원했습니다. 3차 예선 직후 중국 매체에서는 중국 축구대표팀 귀화 선수 대거 합류, 적극적 의사표명, 중국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 이미 행동 나선 축구협회, 중국 축구대표팀 귀화 대상 상위 5명, 오스카와 네덜란드 출신 인재 2명, 중국 슈퍼리그 스타 2명, 월드컵 진출 기대, 중국 축구 월드컵 진출위의 귀화 속도 높인다, 오스카 귀화, 중국 축구협회 실질적 추진 단계로 전환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귀화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귀화를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중국 전 축구대표팀 선수이자 현재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순지아이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귀화를 반대해왔습니다. 中国足球在过去烧的钱还少，成绩反而越来越，在短期内通过规划引入一些球员，能够给实力带来提高，这不是一个根本的解决的方法。机体内部出现的问题不是表象。如果真的是还愿意关注中国足球，不仅仅是谩骂、调侃、漠不关心，甚至是吐槽，去做点什么。 哪怕是让自己的孩子去尝试一下，必须得有这样的一个措施，而不是仅仅是建球场花很多冤枉钱。我觉得最终改变中国足球的必须是中国人，也一定是中国人自己。 하지만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하려면 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중국의 축구 해설위원 유신미아오는 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황당한 논리까지 내놨습니다. 他们现在已经认清的一个点，现在的足球项目已经离不了规划、混血和黑人这3大要素了。英格兰队的当红炸子鸡贝林厄姆的母亲是肯尼亚人，连德国队的当红炸子鸡穆夏拉都是尼日利亚的后裔。法国的当家球星姆巴佩，这是喀麦隆的后裔。最终还有包括。 最终基本上没有不是的。以上届世界杯的32支参赛队为例，只有4支球队是严格意义上面没有规划球员的，分别是来自南美的巴西队、阿根廷队以及来自亚洲的韩国队和沙特队。巴西这是一个混血大国，其实也不能算在内。阿根廷队呢，这其实是一个特例。你像韩国和沙特，就是因为他们本国的一些意识的问题啊，他不可能使用规划或者混血的球员，但是人家依然能够在世界杯上面有好的发挥。当然了，我们并不是说场上的11个人都得是黑人球员或者规划球员，但是你能够发现的一个特质就是队里面必须在几个关键位置上面有这种类型的球员，只是说现在足坛的一个基本的情况。 사실 우리나라는 실력 때문이지 꼭 인식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긴 한데요. 여튼 중국은 3차 예선이 치러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귀화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 여러 선수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말을 꽤 많이 했던 오스카 선수에게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因为我就是在中国开始的我的职业生涯，已经很多年了。中国就像我的家一样，因为在疫情期间，有很多的外援都已经离开了，但是我一直在坚守，因为中国就像我的第二个家一样。 그러던 오스카 선수의 귀화가 현재 불발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2024년 기준 용병에게는 연봉을 최대 2,400만 위안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가 되는 경우 셀러리 캡 때문에 최대 연봉이 500만 위안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사실 오스카 선수의 귀화 불발은 중국에 무한한 애정이 있지 않은 한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랑 타령하던 오스카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걸까요? 돈만 밝힌다. 귀화 선수 협회에 1,500만 위안 요구. 안 주면 월드컵 예선 출전 거부라는 기사에 따르면 월드컵 진출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협회는 주저하지 않고 오스카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오는 18강 예선에 출전해주길 희망했다. 하지만 오스카는 협회의 긴급한 상황을 틈타 망설임 없이 연봉 1,500만 위안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18강 예선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스카는 돈에 눈이 멀어 국가에 대한 애정을 포기했다라며 뜬금없이 콩고인에게 국가 애정 타령을 했는데요. 기사는 이어서 비난 한 바가지를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오스카는 1,500만 위안의 가치가 전혀 없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오스카의 성적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현재 오스카의 연봉은 300만 위안에 불과한데 1,500만 위안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한몫 잡아보려는 속셈이다. 축구협회 입장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오스카는
중국 대표팀에서 뛸 가능성을 완전히 날리게 됐다라며 돈이 아니면 뛸 생각도 없는 외국인에게 우리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귀화 불발 기사가 뜨자 중국의 매체들은 일제히 오스카 선수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충격, 축구 국가대표팀 새 귀화 선수, 협회에 2천만 위안 요구, 안 주면 귀화 거부, 귀화 오스카 불발 위기, 인민일보, 돈만을 위한 귀화에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 귀화 선수에게 남은 유일한 길, 돈 아닌 애국심, 이제는 정체성 논할 때 등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귀화 선수 오스카 재정 문제로 꿈실현 어려워. 다시 한번 헝다 쉬 회장에 의존해야 할까라는 기사에서는 중국 축구대표팀은 실력을 높이기 위해 귀화 선수들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문제는 돈이라는 말과 함께 예전에는 헝다의 쉬 회장이 부담했지만 지금은 부담할 사람이 없다며 다시 한번 헝다의 쉬자인 회장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국내 선수들만으로 월드컵 진출은 불가능하다. 일부는 유소년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축구대표팀의 전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귀화다. 몇 년 전 귀화는 재정적으로 막강한 쉬 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쉬 회장만 건재했다면 수십 명의 세계적인 선수들을 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축구 팬들은 농담 삼아 쉬 회장을 다시 불러내 선수들을 귀화시키고 공을 세우게 하자고 말하기도 한다라며 비리로 잡혀간 사람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월드컵 진출에 절실함을 보였습니다. 귀화 문제로 중국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자 중국 축구 해설위원 동루는 귀화고 육성이고 이런 상황이 다 짜증난다는 듯 영상을 올렸습니다. 话呀，不是，规划得有钱呐，这那么容易吗？你当初没有许老板那些钱，你归谁来呀？别想那么多了，行了，中国足球啊，就这个水平，就踢吧，别老觉得非得去世界杯干嘛？又不是没去过，去了不也被人打回来，打回来不还是骂吗？不一样吗？一会儿规划，一会儿又穆里尼奥来，一会儿又是朗尼克的，足协没钱了，足协这个灵犀集训都得经费都得紧衣缩食花，知道吧？调节费啊不敢花，那钱能敢花吗？你自己琢磨琢磨，那都是定这事儿的人都进去了。 귀화가 막히면서 월드컵 여정이 험난해진 중국에서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루 말대로 여기저기 참가할 필요 없으면 아예 국가대표팀을 해체해버려야지. 동루 말에는 문제가 있어. 나가서 꼭 우승이나 준우승해야 한다는 건가? 우승이랑 준우승은 어차피 두 팀이야. 참가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월드컵 때마다 집구석에만 있는 것보단 낫잖아. 중요한 건 실력이 없어서 참가를 못한다는 거야. 괜찮아. 피파에서 우리한테 와일드카드 준다고 했어. 피파 특별 초청으로 중국이 월드컵에 참가한다고 들었어. 이런 굴욕 진짜 싫다. 가짜뉴스 좀 믿지 마. 개인 방송이 멍청이들 속여서 돈 버는 거야.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라고? 우리 나간 적이 있잖아. 안 나가본 것도 아니고 나가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귀화시킨다는 건지 궁금해. 어제 저녁 먹었다고 오늘은 안 먹을 거야? 2002년에 월드컵 나간 건 아시아에서 열렸기 때문이야.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였으면 똑같이 못 나갔을걸? 걱정하지 마. 오스카 영입하자고 온라인에서 하루 종일 떠드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씩 모으면 아마 충분할 거야. 중국판 아프리카 팀 만들면 아시안컵 우승은 확실히 문제없을 듯. 공격수는 귀화시킬 필요가 없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패스 잘하는 미드필더야. 아시아랑 경기할 땐 우레이만 있으면 돼. 귀화 안 해도 상관없어. 중국이 프랑스처럼 되는 건 싫어. 그러니까 축구 시스템을 한국처럼 현지화해야 해. 돈 낭비다 그만두자. 차라리 그 돈으로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축구협회에 돈 없다는 걸 어떻게 안 거야? 누가 말했어? 루머인가? 09년 훈련 땐 축구협회가 스페인 간 선수들 항공권 비용도 내기 싫어했어. 돈이 있을 것 같아? 10년 훈련 땐 끝나고 선수들 유니폼까지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했어. 돈이 있을 것 같냐고? 동루 말대로면 귀화는 글렀네. 중국 축구가 엉망진창 됐다는 소리지. 어떤 산업이든 중국은 항상 지름길로 앞서가는 것만 생각한다. 중요한 건 귀화 선수들도 문제가 많다는 거야. 대부분 국내 선수들보다 실력이 딸려. 소속감도 부족해.
중국 선수들이 더 심할걸? 월드컵 안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가도 망신일 테니까. 갈 기회도 없음. 귀화 선수 영입은 돈 낭비다. 차라리 그 돈으로 유소년 선수나 더 키우고 선수들 해외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낫다. 그랬으면 우리도 진작 스타 선수 나왔지. 지금 같은 꼴이 됐겠어? 맞아. 귀화 선수 11명 팀으로 월드컵 우승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국민들이 소속감이나 자부심이나 자긍심 같은 걸 느낄 수나 있겠어? 뿌리부터 썩었어. 유소년 훈련도 결국 돈 챙기는 수단일 뿐이야. 중요한 건 돈이 있냐 없냐다. 진작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지. 남은 게 있겠어. 횡령한 그 수십억이면 충분했겠네. 축구협회, 이 돈으로 다 같이 좀 나눠 갖고 거하게 술 한잔하고 여행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질문 자체가 틀렸어.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예전 귀화 선수들 비용은 전부 구단에서 부담한 거였어. 예전엔 귀화 비용 전부 헝다에서 냈지. 그거 다 헝다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영입한 거잖아. 당연히 자기 주머니도 챙겼겠지. 주머니 챙길 생각이나 하고. 다 썩었어. 사람 쓰려면 돈을 줘야지. 그게 정상이야. 너무 비싸. 그럴 가치가 없어. 소문엔 연봉으로 210만 유로 요구했다던데 300만 위안이면 모를까 210만 유로는 오바지. 중국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귀화해도 소용없다. 중국 축구는 갈 길도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20년 안에 월드컵에 진출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100년이면 가능할까? 그럼 100년 후에 월드컵에서 보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知道在韩国每天吃水果的人管它叫什么吗？叫什么呢？土长。我在韩国，你知道我在韩国便秘都是有原因的，好吗？ 최근 중국에 올라온 한 영상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当我之前说韩国经济实力不错 ，GDP 超过俄罗斯的时候，很多人就齐刷刷的来跟我科普说，韩国人穷的肉都吃不起，一顿饭几百块，水深火热思密达，还谈什么经济实力？其实韩国人吃不起肉是个误会。当然，韩国本土的肉和蔬菜确实贵，是他们特殊的地理位置决定的。那没钱人没肉吃吗？这还不能进口吗？韩国的进口肉类比本土便宜多了，普通人也可以消费得起。 所以完全不存在韩国人吃不起肉这种事情。各项经济指标，韩国都是比较优秀的，甚至，某些处在发达国家行列。我并不是说韩国无敌啊，只是说我们应该正视一些基本的事实，纠正一些刻板印象，以免呢对别国产生误会，闹出一些笑话。 영상뿐만 아니라 함께 올라온 2022년 한국 육류 소비량 58.4kg이라는 글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에서는 해산물도 육류로 친대. 당면이 들어간 순대도 마찬가지야. 우린 그걸 육류라고 하지 않잖아. 한국은 감자도 먹기 힘들대. 한국에서 고기 먹는 건 약간 사치스러운 일이고 매일 수박 먹는 건 엄청 사치스러운 거래. 난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도 고기는 매일 먹어. 질릴 때나 며칠 야채 먹는 거지. 매일 고기 못 먹는 사람도 있어라며 데이터까지 무시한 채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곧바로 반박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昨天说了韩国人是不是吃得起肉的话题，引来网友的热烈讨论。在这里回应一些网友的质疑，有网友提出韩国人，年平均肉类消费水平远低于中国，缺乏蛋白质，这也是韩国人吃不起肉的证明。他们听说啊，韩国食堂只能吃一片肉，他们认识的韩国人天天吃泡菜。但是这些传言准不准呢？事实到底如何呢？我们还是要看一下数据。我目前能查到比较官方的数据是2022年的，韩国农村经济研究院发表2022年三大肉类猪肉、牛肉、鸡肉的韩国人均消费量58.4公斤。那我国呢？我查了中国统计局官方网站的一篇文章，文章显示中国2022年的人均肉类消费为34.6公斤，明显低于韩国。 因为这个数据在统计局官方网站，我觉得还是比较权威的。其实韩国2021年就被联合国评为发达国家，发达国家物价贵是很正常的，因为他们收入高，并不是谁的物价便宜谁发达。比如菲律宾西瓜比中国还要便宜一半，你去菲律宾可以吃西瓜吃得很爽，但是你不会觉得菲律宾比中国还发达吧？ 반박 영상에도 여전히 중국 누리꾼들 사이의 논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역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知道在韩国每天吃水果的人管它叫什么吗？叫什么呢？土长。为什么呢？
你看那个哈密瓜，这个哈密瓜卖10900，10900是人民币60块钱吧，差不多60块钱一个哈密瓜，那么大点儿。1、2、3、4、5个苹果，14900，哇，4块钱。赔到那个，我在韩国，你知道我在韩国便秘都是有原因的，好吗？水果之王，苏吧。苏把多少价值钱？ 19630块钱的苏吧。那我们是好朋友吗？是啊，怎么了？那你愿意为了我买一个苏把给我吗？ 중국의 매체들마저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월급과 물가 비교, 실제 생활은 만만치 않다라는 바이두의 기사에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 평균 연봉 2,040만 원, 기술 노동자 평균 연봉 2,400만 원이라는 등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가짜 정보로 물가 수준에 비해 삶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치안의 수박 셀카가 한국인들의 식욕을 자극한 이유는 이라는 기사 역시 배우 이름까지 거론하며 한국과 수박을 엮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드는데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송치안은 자신의 얼굴보다 큰 수박과 함께 셀카를 올렸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그녀의 머리보다 큰 수박이었다. 한국에서는 수박 하나의 가격이 최소 100위안으로 굉장히 비싸서 수박 껍질까지도 버리지 않고 먹거나 포장해서 팔기도 한다라며 수박 껍질 파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에 온통 중국어뿐 한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이어 기사에는 중국에서는 가축도 수박을 먹지만 수박 껍질은 먹지 않는다. 수박 껍질까지 먹는 한국인들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불쌍한 중국인들은 수박 껍질이 얼마나 맛있는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수박 껍질 절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야만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다. 수박 껍질을 먹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절일 방법을 알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수박 먹을 자유가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게 해준다라며 수박 먹는 게 자랑스럽기라도 하듯 언론마저 비아냥댔습니다. 중국인들 수박 껍질 안 먹는다는 사실에 한국인 충격이라는 기사에서도 한국인을 정복하려면 수박 한 개면 된다. 수박 한 통을 구매한 후 한국인 앞에서 대담하게 먹고 마지막에 수박 껍질을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하면 된다. 한국에는 먹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박 껍질도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는 것은 큰 실례다. 한국에서 수박 껍질은 금보다 귀한 존재다라며 터무니없는 말로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현재 중국의 삶이 점점 더 고달파지면서 남과 비교해서라도 나아 보이고 싶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서민 3대 생존템, 자차이 콜라, 라면까지 가격 인상, 절약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기사에는 자차이 콜라, 라면은 가난한 사람의 3대 세트로 불린다. 특히 공사장, 기차 여행, 학생 기숙사에서는 라면을 많이 먹는다. 하지만 최근 라면 3위안, 자차이 3위안, 콜라는 3.5위안으로 세 가지 식품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 비록 큰 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지출이다. 가난한 사람의 3대 세트 가격 상승을 대신할 서민들의 대체 식품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없다. 대안은 콜라는 마시지 말고 자차이와 라면만 먹고 거기에 생수 한 병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더 좋다라며 참 머릿속이 궁금해지는 중국다운 발상을 내놨습니다. 기사는 이어 한국에 거주 중인 한 중국인의 영상을 소개하며 한국의 물가는 수박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말하는 것만큼 높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在韩国首都首尔，一天最低工资的购买力到底有多强？今天我们来到首尔的一家大型连锁平价超市——家家超市。韩国的法定最低时薪是51元人民币，一天工作8小时约410元人民币。我们来看看，在首尔一天最低工资到底能买多少东西？ 서울에서 하루 최저임금으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사면서 영상이 중국에서 화제가 됐고 2탄으로 부산편까지 제작했습니다. Hello, may I have a interview? I can speak English. 한국말 괜찮아요. 아, 네. 您是做什么工作的？ 택배 일을. 您一个月工作多少天？ 한 달에 20일에서 23일. 一天工作几小时呢？ 하루에 한 7시간. 您一天的收入是多少？ 하루에요? 하루에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Thank you. 在韩国第二大城市釜山，快递员一天工资20万韩元，约1000元人民币的购买力到底有多强？韩国快递员一天工资的购买力挑战结束，
这是买了这整整一车，肉蛋奶、蔬菜水果、米面油全部都买了，现在还剩大约100元。这是我唯一一次挑战没把钱给花完。韩国快递员1天工资的购买力：600克五花肉、10个黑虎虾、2斤鸡肉、2条小黄鱼、30个鸡蛋、2升纯牛奶、1小把辣椒、1个包菜、2份金针菇、3.6斤洋葱、5个红萝卜、7个大葱、12个猕猴桃、2斤樱桃、3斤香瓜、14斤西瓜、8个香蕉、1.6升食用油、15包泡面、20斤大米，还有100块钱没花光，购买力很强，爆赞。 한국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중국인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가짜 정보를 믿던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진짜 모습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택배기사는 하루 7시간 일하고 1,000위안 번다. 한국에서는 배달원이나 택배기사 월급이 가장 높아. 그쪽에서는 한 달에 260만 원 벌면 중산층이야. 틱톡 보면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이미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들을 넘어섰다고 해. 분명 중국이 세계 최고야. 애국심에는 죄가 없다. 그래도 팩트는 존중하자. 상하이에서 군고구마 하나 사는데 30위안 넘어서 SNS에 불평했더니 고향에선 내가 상하이에서 군고구마도 못 사 먹는다는 소문이 났어. 이런 영상은 많은 유튜버들한테 충격일 거야. 영상 더 많이 찍어주세요. 그럼 두 나라 사이 오해도 줄어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산다고 상상해봐야 자신이 더 나아지지는 않아. 뼈 때리시네. 홍콩도 고소득 고물가 지역이야. 육류, 채소, 과일 전부 본토보다 비싸. 근데 누가 홍콩을 가난하다고 생각해? 구매력 진짜 세네. 고기 가격도 국내랑 별 차이가 없어. 왜 10년 전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단체로 왔는지, 지금은 태국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 초봉이 우리보다 몇 배는 높았으니까 중국에서 소비하는 게 더 이득이었겠어. 택배기사가 이미지 신경 좀 썼네. 잘생긴 건 아닌데 꽤 깔끔하고 단정해 보여. 7시간 일하면 나머지는 여유로우니까 당연히 깔끔하게 꾸밀 수도 있는 거겠지.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여유가 있어야 꾸미지. 개처럼 지치면 무슨 마음으로 꾸미겠어? 내 하루 수입으로는 한국에서 돼지갈비 4근밖에 못 사. 이제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겠네. 악의적인 비교. 당신은 중국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짜, 완전 가짜야. 나는 듣지 않아. 듣기 싫어. 내가 듣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야. 예전엔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최저임금 50위안이라는 뉴스 보고 나서 한국 수준을 알게 됐어. 이 정도 연봉이 보통 아냐? 10년 전에 한국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 월급도 이미 12,000위안 정도였어. 과일, 특히 수박 14근에 100위안은 너무 비싼데 다른 건 확실히 비싸지 않네. 한국 택배기사 하루 임금 구매력 정말 괜찮았어. 하루에 1,000위안 벌면 수박 하나에 100위안은 확실히 괜찮지. 우리는 개도국이니까 개도국이랑 비교해야 돼. 비교하니까 행복이 더 산산조각 났어. 진짜 영상은 적게 찍는 게 좋아. 특정 집단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 예전엔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 못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 결국 세계화 시대고 국내에 없으면 수입하면 되는 거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소고기가 부족하겠어? 이번 영상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였어. 당연히 가짜야. 환율도 조작할 수 있고 데이터도 바꿀 수 있지만 구매력은 안 되지. 선진국이 확실히 대단한 게 맞네. 비싸지 않아. 어차피 선진국이잖아. 어떤 블로거가 한국마트 둘러보는 영상을 봤는데 그때 본 고기랑 달걀, 우유 가격이 중국 1선 2선 도시랑 비슷했어. 과일은 좀 비쌌는데 엄청 비싼 정도는 아니었거든. 나 사는 데서는 과일도 먹기 힘들어. 그 블로거 영상 올린 것 때문에 계정 차단됐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没想到第一个被紧急处理的不是涉事企业，问题食用油运到了哪里？ 중국에 역대급 식품 안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2005년 화학물질을 사용해 만든 가짜 계란 사건부터 2011년 과다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 수박이 폭발한 독성 수박 사건, 그리고 2012년 신발과 가방을 만들다 남은 가죽 폐기물에서 공업용 젤라틴을 추출해 약품 캡슐, 젤리, 요구르트 등을 만들었던 젤라틴 사건까지 중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여러 유제품 회사들이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유에 첨가하여 갓난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최악의 식품 안전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모든 사건을 압도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면서 중국의 모든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你就是送煤制油来的，这边你知道煤制油都干啥的？ 석유 배달 유조차가 배달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那咱拉的白油啊，那天卖白油的，行吗？也没行。 석유를 실었던 유조차가 세척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식용유를 싣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식품 전용이나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 구분이 따로 없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뭐든 닥치는 대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拉煤制油还拉啥呀？啥都拉，糖呀、蜂蜜还有那个糖蜜。那是不是像那种大豆油也能拉？能拉，食用油、木花油啥都拉，不过要习惯。像光食用油的话，你要扔下去检查，外必须洗得干干净净的。洗一次得多少钱？4、5万块钱。 하지만 세척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했기 때문에 이런 엽기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一般都不洗，就是看在那铁车那儿，看怎么说呢？你要它下棍儿，得洗；要不下棍儿，一般都不下，就是上去看看两个口就行，就把这两个口擦一下，鬼棍擦一下。小量不管，山上那边大罐。亮不亮罐呢？拍照片吧，自己拍，拍食用油字儿，把门拍照片让人家看。他不下罐儿，不下罐，看都不看，你就找几张干净照片给他瞅一眼就完事儿了。不管是不是今天照片都行。对，去过好几次都没验过啊。他也不上去看吗？谁上去啊？没人上去，看也不怕呀，你怕啥？那个看着挺干净，你怕啥呀？对，这白油也搁这不散。你要微波弄干净，它能不弄干净行？它可以有溶，你知道吧？就怕可能我怕染货呀。对。没事儿，放心吧。有的是取样嘛，有的从上面，就是从下面出的，你从下边你放几桶，再淋下去，在微波存一会儿好油，它那个白油轻，就是你端了以后呢，那个油也在上面。 규정대로 세척을 했어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유조차 내부에 얼마나 많은 기름 찌꺼기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영상까지 등장해 중국의 소비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유조차 기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我们不验过，我们这正常就是要求肯定是用食用油专用的，但是实际上这车到底是不是食用油专用呢？我们也没法去分辨。 식품회사 직원 마인드도 참 판타스틱한데요. 여튼 이번 사건으로 중국은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조차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공업용 유조차의 식용유 혼합한 사건 조사, 기름 추적하고 관련자 책임 물을 것이라는 기사에는 판매자의 무책임한 행태로 유해물질이 섞인 혼합유가 시장에 유입되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독성 기름은 가정과 식당 요리뿐만 아니라 케이크, 라면, 과자 등 일상식품에 사용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게 됐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볶거나 튀긴 음식이 많은 중국에서 식용유를 포기한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사놓은 식용유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태가 터지고 중국 인터넷 상품 판매 진행자들은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 식용유를 물처럼 들이키며 증명해 보이는가 하면 직영운송이라며 안전하다고 밝힌 제품들은 사재기 붐을 타고 금세 동나기도 했습니다.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针对内地媒体反映的罐车运输食用油乱象问题，中国国务院食安办高度重视，组织国家发展改革委、公安部、交通运输部、市场监管总局、国家粮食和储备局等部门召开专题会议研究，成立联合调查组彻查食用油罐车运输环节的有关问题。 对于违法企业和相关责任人将依法严惩，绝不姑息。 하지만 중국은 역시 예상을 깨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의 식용유가 수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마트에 진열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현재까지도 이번에 폭로된 영상의 상품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来，我给大家做一下弹窗啊，我给大家做一下弹窗，好吧，现在的话，2号链接啊，这个是我们6.18升的非转基因的玉米胚芽油。 인터넷 방송을 지켜보던 중국의 네티즌들은 판매 중지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구나. 진짜 양심 없다. 그 기름 너나 먹어라. 당신 가족들한테나 먹이세요. 자손 끊기길 바라는 사람은 얼른 사드세요. 공짜로 줘도 안 받아. 현재 중국에서는 몇몇 블로거들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리스트를 계속해서 업로드해도 곧바로 삭제되는가 하면 세척하지 않고 식용유를 실어 날랐던 탱크들의 행적은 현재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前脚刚有自媒体查到问题油罐车半年内的轨迹，后脚公开平台上油罐车轨迹查询功能就突然下架了，理由是货车定位功能升级维护当中。在这个节骨眼上，未免太巧合了，也难免引发公众无限的联想。没想到第一个被紧急处理的不是涉事企业，而这维护又是维护了谁呢？问题食用油运到了哪里？ 중국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과연 괜찮은 건지 사실 걱정이 좀 되는데요. 중국의 모든 먹거리를 불안하게 만든 이번 사태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랑 바이러스에도 살아남았는데 유해식품 때문에 죽게 생겼네. 벌써 몇 년이나 독을 섞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해마다 이런 일이 터지니까 중화민족은 어떤 독을 먹어도 끄떡없는 거야. 어쩐지 요즘 힘이 좀 세다 싶더니만 혼합연료 먹어서 그런가 보네. 며칠 동안 자기네 식용유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회사는 없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다. 해외로 수출한 것들도 똑같아요. 외국은 좋은 것만 찾아. 기준 안 맞는 건 받아주지도 않아. 살기 참 힘드네. 추천할 만한 식용유 있나요? 수입으로 해. 외국 건 다 괜찮아. 이걸로 또 가격 오르겠네. 기름 어디로 운반됐어요? 후속보도 왜 없지? 기자들 며칠 동안 업데이트가 없어요. 계정 전부 차단된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책임감 있는 기자는 드물어.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해. 기자 이미 해고됐을걸? 후속보도 없는 거 못 봤어? 폭로되기까지 몇 년이나 일했을 거 아냐? 10년 후엔 괜찮겠지? 진짜 무서운 건 이번 사건이 11년 전부터 폭로됐었다는 거야.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 2005년에도 한 번 터진 적 있었잖아. 세척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였어. 요강 씻었다고 주전자로 사용할 거야? 예전부터 음식에서 가스 냄새도 나고 불도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었어. 휘발유 냄새 나나요? 냄새는 모르겠고 많이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먹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건 다 마음 놓고 먹어도 돼. 배달 음식들도 다 맛있게 먹잖아? 맞아. 더러워도 모르고 먹으면 탈 안 나. 지금 중국은 긍정적인 뉴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는 분노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국을 믿어라. 60까지 살기 참 어렵네. 어디서 실렸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로 팔렸는지가 알고 싶다. 전국 각지. 떠나야겠어. 난 시골 가서 자급자족할 거야. 바깥 세상은 나랑 안 맞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그쪽 가도 살기는 힘들걸? 중국 식품 전부 검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한 게 뭐가 있겠어? 식용유에서 경유 냄새 난다던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 맞아, 요리할 때 보면 항상 경유 냄새 나는 것 같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 이 회사 그만 정리돼야 해. 바퀴벌레 한 마리 발견했을 땐 이미 집안에 바퀴벌레 천지라는 거거든. 최근 몇 년 동안 희귀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데 국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원이 시장보다 더 붐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 해마다 이런 일 터질 때 보면 방식도 참 다양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중국에선 불가능한 게 없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